안녕하세요. 저는 주연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성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봤던 육모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공통 22번, 확통 28번, 그리고 미적 28번을 볼 겁니다. 문제가 조금 볼만한 게 있는 거를 볼 거고, 어렵더라도 뻔한 풀이가 있는 풀이의 문제는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통 2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번 문제인데, 이번 22번 문제가 점화식 문제가 나왔죠. 점화식 문제가 나왔는데, 점화식 문제인데, 일단 기존에 나왔던 점화식 문제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낯설어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어렵게 나왔던 점화식 문제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A1이 여러 개 존재를 해서 A1이 여러 개 존재를 해서 특정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A6항이 3이다. 그래 놓고 여기 이제 규칙을 주는 거죠. 점화식에 대한 규칙. 규칙을 줘놓고 이제 A1이 A6이 3일 때 이 규칙을 만족하는 A1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구해라 라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점화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A1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나열되는 형태가 여러 개 존재해요. 6항까지더라도 이 6항까지 될 수 있는 것들의 수열의 종류가 많은 것들의 문제거든요. 이제 A1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은 이 규칙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했을 때 그 수용도죠. 규칙을 이제 수용도로 표현을 했을 때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이 종류가 이 6항까지를 이제 나열을 해도 이 6항까지 나열을 하는 개수가 많아지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되게 특이하게 일단 1항하고 3항을 처음에 고정으로 줬어요. 일단은 1항이 고정인 것도 고정인데 문제는 이 점화식을 봤을 때 이 점화식의 특징이 수용도 형태의 여러 개의 수열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수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거를 나열을 해봤을 때 단일하게 이렇게 쭉 나열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A1, A2, A3, A4, A6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경우 규칙에 따라서 수용도가 나눠져서 이 6항까지의 나열되는 형태가 여러 개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존재해요. 이걸 나열을 해보면 항수가 겹치지 않습니다. 항이 겹치지 않아요. 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나열을 하면은 단일하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게 다른 수열이거든요. 기존 점화식 고난도 문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일단 점화식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 또한 여기가 조금 특징적이긴 한데 AK가 10을 만족하는 자연수 K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들은 항번호가 중요해요. 항번호. 기존에 나왔던 점화식 고난도 문제들은 이 항번호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해서 몇 항이 얼마가 되도록 6항이 3이 되도록 딱 만들어야 되는 항번호를 가지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항 번호까지 중요해요. 그래서 6항까지 만드는 형태에서 3이 나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동시에 봐줘야 되는 문제라면, 요 형태는 지금 K가 얼만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K가 얼만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10이 몇 개 나오는지, 요 횟수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열을 할 때 조금 새롭게 관점을 잡고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걸 본능적으로 보는 학생들도 물론 많겠지만은 대부분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좀 보면 상당히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제 노가다를 다 해서 저거를 1항, 3항 줬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다 나열을 해서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는 풀면서도 느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풀었어도 무방은 하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그렇게 이 문제를 기억을 하지 마시고, 결국에 이 문제는 항번호가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10이 나오는 횟수, 단순히 10이 나오는 횟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10이 나오는 횟수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 그냥 요 A1, 이 1일 텐데 요 1에서 이 규칙을 사용을 해서 10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다 세면 되거든요. 항번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에서 파생되는 10의 개수와 그리고 3항에서 4라는 숫자에서 파생되는 10의 개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10이 나오는 횟수에 집중을 해서 요거를 나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번호로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나열하던 것처럼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관찰을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10이 나오는 횟수만 세는 형태로 수용도를 그리셔야 이게 깔끔하게 세지거든요. 그래서 풀이를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문제는 그래서 요거에 집중을 하시는 포인트를 딱 본능적으로 잡든 혹은 자기가 인지를 해서 잡든 요 포인트를 잡았으면은 수용들을 다르게 세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고, 낯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화식 형태랑은 좀 다르거든요. A1 개수가 여러 개인데 A1 개수를 다 세라. 그런 형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낯설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관찰을 통해서 뭔가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문제를 바라보셨으면은 관찰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튼 조금 특이한 문제고, 요거를 이제 10이 나오는 횟수를 센다는 느낌에서 경우의 수 문제와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도가 확통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확통하고 아무래도 대수와 이제 지금은 수원이죠. 수원하고 미적원 그리고 수투가 이제 확통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그게 복합문항으로 낸 의도를 좀 그렇게 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도 되게 깔끔하게 세지긴 하는데 의도인지 모르니까 일단 나열하는 형태, 수용도를 전형적으로 그리는 형태로 먼저 해보고 그다음 이 경우의 수로 세는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A1에서 10이 만들어지는 파생될 수 있는 개수를 그냥 세면 돼요. 그래서 1에서 2가 나올 수 있고 1이 더해져가지고 5가 나올 수 있는데 5가 항이 2개니까 2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2에서는 마찬가지로 4가 더해져서 6이 2개 나올 수 있고,
6이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3이 나올 수 있겠죠. 되겠고, 그리고 6 같은 경우는, 자, 4를 더했을 때, 이제 10이 두 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두 항이 나오게 되죠. 항번호가 중요하진 않지만, 항이 다르다는 걸 인지해서 세줘야 돼요. 그래서 10이 여기서 두 개 나오게 되고, 여기 7일 텐데, 자, 이 7 같은 경우는 4를 더했을 때 1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씩 더해야 돼서 결국에 여기서 11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 하나에서 3개가 나왔죠. 자, 수용조 문제에서 이제 수용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같은 것을 반복해서 적용해서 세주는 건데, 여기도 그럼 6이 전개가 될 테니까 3가지가 나오겠죠. 10이 나오는 개수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3 같은 경우도 셌을 때 4가 됐고 7이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방금 여기서 셌듯이 7에서는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개 나와서 두 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4 같은 경우는 또 나눠져서 8, 8, 그리고 5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8 같은 경우는 이제 7과 마찬가지로 1씩 더해야만 10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존재할 거고, 마찬가지로 10이 될 수 있는 형태가 한 가지 존재해서 두 가지 여기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 같은 경우는 4를 더할 수 있죠. 4를 더했을 때 10보다 작기 때문에 9가 두 개 나오고, 이 형태인데, 자, 9 같은 경우도 한 가지에서 두 개가 나올 거고, 자, 6 같은 경우는 아까 셌듯이 여기서 3가지 나오죠. 또 이 수용도 6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수용도 이어서 사용해주면 3가지 여기서 나오게 될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에서 셋, 둘, 셋, 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총 세면은 6에다가 8에다가 11, 13, 15, 15가지 나옵니다. 2에서 파생되는 게 15가지 나오게 되고요. 자, 5 같은 경우는 여기 세놨죠. 이 5 부분 수용도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세주면 되겠죠. 여기 5가지 존재하죠. 여기가 5개, 10이 5개, 여기 10이 5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 더하게 되시면 25가지가 존재합니다. A1에서 파생되는 10의 개수는 25가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A3 같은 경우는 아까 4였죠? 아까 수용도 고르는 거에서 이 4 같은 경우는 총 7개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7개 나옵니다. 또 뭐 5, 그리고 99, 88 이렇게 해서 요게 세지면 여기가 5가지 나오고, 아까 수용도 그것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4에서 파생되었던 거 여기서 한 가지 나와서 7가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A1에서 파생됐던 25가지에다가 7가지 더해주시면 32개라고 나오겠죠. 일단은 수용도로도 할 수 있는데 수용도 컨셉이 좀 다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A1이 여러 개여서 여러 수열이 존재해서 1항부터 뭐 특정 10항까지가 여러 개 존재하는 수열이 아니고 쭉 하나로만 전개가 되는 수열인데 그 중에 10개수만 찾는 거예요. 10개수만. 그러면 이제 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A1과 A3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10개수만 세면 된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횟수. 10이 나오는 횟수. 그래서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횟수만 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경우의 수로 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경우의 수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횟수만 세는 거니까. 자, 먼저 보면은 A1에서
요 첫 번째 시행, 1 더하는 시행을 1이라고 해보고, 요 두 번째, 요 두 번째 시행을 2번 시행이라고 해볼게요. 해야 하는 시행을. 이때 A1에서 10이 되려면 요 1번 시행, 1을 더하는 시행이 2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고, 2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4를 더하는 시행을 2번 해줘야겠죠. 됐나요? 자, 요 1을 한 번 더하고 2가 될 거고 4를 2번 더하면 10이 딱 되죠. 그래서 요거를 순서 배열을 하면 돼요. 저 시행하는 거를. 1 더하는 거, 1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 4를 2번 더할 건지 4를 먼저 2번 더하고 1을 더할 건지 따라서 항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10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셀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로. 그래서 요거 1 하나에 이 두 개 배열하는 거, 저 식을 배열하는 걸로 셀 수가 있고, 이때 이 배열하는 가지수는 32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파생되는 게 1을 시행했을 때는 한 가지로만 항이 나오게 되는데 2를 시행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항이 두 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2를 두 번 시행하면 2가 두 번 시행됐다 해서 두 가지씩 파생돼서 네 가지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요 1을 1번 시행을 한 번 시행하고 2번 시행을 두 번 시행하는 경우는 요만큼 존재하게 돼서 요게 계산을 하게 되면 12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봤을 때 저 1번 시행을 1번 시행을 5번 시행을 하고 2번 시행을 한 번만 시행을 하는 경우는 요 5가지에다가 요 2 한 번 시행한 거를 나열하는 경우랑 같기 때문에 일단은 6시 1이 될 거고요. 곱하기. 자, 아까 전에 1을 더할 때는 파생 한 개로만 이렇게 파생이 되지만 2번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개로 파생되기 때문에 곱하기 2. 2번 한 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로는 세 번째 경우로는 자, 1만 9번 하는 경우가 있겠죠. 9번씩. 그러면 이게 10이 되죠. 그 경우는 그냥 딱 한 가지죠. 파생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12가지 한 가지에서 A1에서 파생되는 게 25가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로 셀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하고 분명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고 해서 너무 상심을 하실 필요 없고 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를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봤을 때 A, 3, 2, 4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있겠죠. A, 3, 2, 4 갑자기 내려왔네. 자, A, 3, 2, 4에서 파생되는 경우를 해볼게요. A, 3, 2, 4. 자, A, 3, 2, 4에서 파생되는 경우를 세보면, 자, 이때는 1번 시행을 2번 시행 먼저 하자. 2번 시행을 한 번 시행을 하고, 그럼 4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1번 시행을 두 번 시행을 하면, 다 세지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번을 두 번 배치하고, 2번 시행을 한 번 배치하는 경우, 이걸 순서 배열을 해줬을 때 32고, 곱하기. 자, 2번 시행에서 두 개 파생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고.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1번 시행만 6번 하는 경우. 자, 요 경우는 1만 계속 나열을 할 테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파생되는 경우도 저 1번 시행, 1번 수식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밖에 파생이 안 되기 때문에 10이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총 가지수가 7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마지막 결국에는 요
10이 될 수 있는 개수가 25가지. 아까 A1에서 파생됐던 게 25가지가 1, 7 더해서 32가지.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풀이가 더 좋다고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새도 기본적으로 이 점화식은 나열하는 태도가 제일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나열할지가 중요한 거지. 요렇게 뭔가 경우의 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게 발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고민할 바에는 빨리 세버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거 수용도를 어떻게 그릴지. 그냥 말했지만 항번호 1, A1, A2, A3, A3, A4 이렇게 항번호로 나열을 하시게 되면 규칙 보기가 힘듭니다. 이건 규칙 보기가 힘들고 저 AK가 10이라는 거에 K의 개수 결국에 항번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10이 나오는 개수,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10이 나오는 횟수를 포커싱을 맞춰서 수용도를 짜야 돼요. 그리고 요 수열이 말씀드렸지만 A1이 여러 개 존재를 해서 수열이 여러 개 쭈루룩 써지는 수열이 아니라 저거를 이제 나열을 해봤을 때 모든 항이 각각 하나 존재하는 점화식의 수열입니다. 그게 좀 특이점이에요. 원래는 저 점화식을 쭉 했을 때 이 항도 막 여러 개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뭐 AN이 ON이 0보다 크면은 무슨 짓 하고 뭐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슨 짓 하고 뭐 이런 수열이라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종류가 이거는 이제 그냥 쭉 하나로만 나오게 되고 A1도 고정이다. 그게 되게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강사분들은 이게 쉽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낯설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확통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 28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거든요. 규칙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본능적으로 잘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읽히는 친구들의 풀이는 딱히 공부할 가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런 풀이는 사실 그냥 많이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느낌상. 그런 풀이를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얘를 이제 뭔가 생각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살려면 어떤 걸 관찰을 해서 볼지를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앞면에 숫자 1, 2, 3, 4, 5, 6이 나와 있다라고 돼 있고 카드 뒷면에는 앞면에 적힌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뒷면 두 개는 1하고 6은 뒷면이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앞면이 쭉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 6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고 홀수 선택되면 홀수 이하를 다 뒤집고 짝수 선택되면 짝수 이상을 다 뒤집고 일단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발견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이 시행을 내보면 뭐 이게 짝수 이상에서 다 뒤집고 그리고 홀수 이하는 다 뒤집고 그리고 홀수 이하는 다 뒤집고 짝수 이상은 다 뒤집고 해서 대칭성이 있어요. 여기 대칭성이 있는 경우는 대칭적으로 셀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여기 읽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짝홀로 나눴기 때문에 짝홀에 대한 특징을 먼저 보시는 게 좋거든. 짝홀에 대한 특징을 먼저 보시고 짝홀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대칭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시행을 4번 반복을 한다. 이 짓을 매번 주사위를 이제 4번 반복해서 던지는데 그때 홀수가 나오면 홀수 이하를 뒤집고 짝수가 나오면 짝수 이상을 뒤집고 그래서 그걸 4번 반복했을 때 6장 카드가 모두 안면이 보이도록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죠. 저는 여기서 아마 이게 정석풀이는 일단 짝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정석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여기 뒤집어 놓은 거 보면은 일단 홀수를 선택한다고 쳤을 때 5를 선택하게 되면 1을 선택하게 되면 1만 뒤집히고 3을 선택하게 되면은 1, 2, 3이 뒤집히고
5를 선택을 하면은 1, 2, 3, 4, 5가 뒤집히죠. 그래서 공통점이 1이 다 뒤집힌다. 요거고, 짝수도 대칭이기 때문에 6이 다 뒤집힙니다. 짝수는 반대로 이상이기 때문에 6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 6이 영향력이 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1, 6이 나오는 횟수가 영향력이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짝콜로 안 나누고 1, 6으로 나눴습니다. 1, 6 나오는 횟수로 나눴어요. 1, 6 나오는 횟수. 그래서 1, 6이 둘 다 나오는 경우, 1만 나오는 경우, 6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안 나오는 경우로 나눠서 셌어요. 제 생각에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케이스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스페셜 1, 16이 스페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나눴습니다. 확통에서는 사실 케이스 분류를 할 때 되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영향력이 큰 걸로 나누는 게 굉장히 정석적이죠. 이것도 그래서 짝콜이 영향력이 크다기보다는 짝콜로 나누면 정석적이긴 한데 까다롭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1, 6으로 나눠서 저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콜로 나누는 풀이는 여기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1, 6이 둘 다 나오는 경우라고 했을 때 1, 6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1, 6을 먼저 시행을 해버리면 두 번 시행을 했죠. 요게 뒤집히겠죠. 그럼 한 번씩 1, 6이 나오게 되면 1, 6이 나오면 딱 요 둘이가 뒤집히게 돼요. 그래서 1, 6이 나왔을 때 모두 앞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앞면이 만들어져요. 이때 그러면은 두 번 시행이 남았죠. 저희는 두 번 시행이 남았는데 이 두 번 시행 때 되돌아와야 돼요. 이 네 번 시행하고 나서 앞면이 다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돌아오려면 여기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숫자가 똑같은 거 두 번 뽑히면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 두 번 뽑히면 똑같은 거 2회 나오면 되돌아온다. 이 컨셉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셔도 많이 나오는 컨셉이죠. 똑같은 거 두 번 반복되면 되돌아온다. 그래서 1, 6 한 번 뽑히고 똑같은 거 두 번 뽑히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다 앞면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세보면 먼저 특이 케이스 1, 6, 6, 6하고 1, 1은 개수가 3팩, 4팩으로 횟수가 세개지겠죠. 그래 놓고 자 1, 6이 나오고 다른 숫자 여기 두 개가 나올 텐데 1, 6이 아닌 그게 이제 네 가지 존재하니까 2, 3, 4, 5 이렇게 네 가지 나올 수 있죠. 2, 3, 4, 5가 나올 수 있으니까 4팩에다가 같은 것이 두 개 나와서 2팩으로 나눠주신 게 네 가지 존재한다라고 해서 세줄 수 있어요. 되겠죠? 자, 그래놓고 여기는 당연하게도 1, 6, 6, 6이 뽑혀야 되는 주사위 눈이 1, 6, 6, 6 이렇게 뽑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1 각각 숫자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 4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건 뭐 뻔합니다. 주사위가 4번 던져지기 때문에 6의 4승이 일단 분모일 거야 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배열하는 거. 배열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셔서 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세볼게요. 2번 케이스 세보면 1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를 세볼게요. 자, 1이 하나만 나오고 6은 안 나와야 됩니다. 6은 안 나오는 경우를 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만 나오고 6이 안 나오는 경우랑 6만 나오고 1이 안 나오는 경우랑 아까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짝콜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횟수라서 요걸 세중 횟수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잘 세시면 곱하기 2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1만 먼저 뒤집어 보면은 자,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아바밥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횟수가 3번 남았죠. 자, 그래서 이 횟수 3번 남았는데 여기서 아바밥을 만들려면 가능한 경우가 1을 또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2, 5가 될 거고요. 1을 횟수가 한 번 나오고,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1을 한 번만 뽑은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일단 5를 시행해 볼게요. 5. 2를 시행했을 때는 2보다 다 큰 게 뒤집히고, 그리고 3을 시행했을 때는 3 이하가 뒤집히고, 4를 시행했을 때는 4 이상이 뒤집히고, 5를 시행했을 때는 5 이하가 뒤집히고, 요런 식이죠.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5를 뒤집었을 때 다 뒷면이 돼요. 싹 다. 그러겠죠. 5를 뒤집었을 때 딱 다 뒷면이 되거든요. 그때 TTT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지워져서 5를 뽑게 되면 이렇게 TTT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2번 시행을 해서 아바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이렇게 4선택, 3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의심되는 포인트. 요거는 그러면 이제 횟수가 1, 5, 4를 배치하는 경우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죠? 4팩토리얼이 될 거고, 혹시 1이 2번 나왔을 때 라고 보면은 1이 2번 나오게 되면 그냥 원상 복귀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2번을 뽑아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라고 했을 때 2랑 5가 뽑히는 경우가 가능해요. 일단은 여기서 보실 때 1하고 6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1하고 6이 뒤집혀야 되죠. 그러면 홀수번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이 2번 나온 경우는 짝수번 선택이 됐죠. 짝수번. 그러면 이제 홀수 하나랑 짝수 하나를 뽑으셔야 돼. 그래야 이게 각각 한 번씩 홀수번 뒤집히기 때문에 뒤집히거든. 그때 될 수 있는 조합이 뭐 요 짝수 같은 경우 2, 4, 6이 있을 거고 5 같은 경우는 1, 3, 5가 있을 텐데 1, 3, 5와 2, 4, 6은 6 같은 경우는 여기서 셌으니까 안 셀 거고 2, 4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4 같은 경우는 안 돼요. 4를 해보시면 요게 4를 해보시면 안 되거든. 1, 1 하고 이 상태에서 4 뒤집고 또 한 번 뒤집어서 이걸 다 앞면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불가능해요. 4가. 그래서 2만 가능한데 2가 한 번 나왔을 때는 5만 가능하다. 그 짝이. 그래서 1, 1, 2, 5도 됩니다. 1, 1, 2, 5가 되니까 경우의 수가 2팩, 4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횟수 다 세주면 24에다가 12이니까 36이고 곱하기 2를 하셔야 된다 했지. 대칭성 때문에 72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6에 6분의 1의 4승은 둘 다 붙여줘야 되고 여기도 개수를 써놓읍시다. 4가지랑 여기는 48. 그래서 52. 그쵸? 여기 틀린 거 없죠? 여기 곱하기 2를 안 해줬네. 여기 1666, 1116 이렇게 되니까 2를 곱해줘야지. 8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56까지. 그리고 여긴 72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봅시다. 1번, 2번 케이스. 자,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56까지 72까지 써놓고요. 56, 72. 마지막 세 번째가 1하고 6이 안 나오는 경우를 세볼게요. 자, 1하고 6을 안 뽑고서 2, 3, 4, 5로만 뽑으려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2호 같은 경우가 아까 시행을 하면서 봤겠지만 2호를 딱 시행을 하면 모두 앞면이 됩니다. 일단 그냥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2번 시행을 해서 다시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은 이것도 3, 4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 4. 틀린 거 같겠지? 아니구나. 3, 4가 아니죠. 되돌아와야 되잖아. 뭐 하고 있어? 똑같은 거 2개 뽑아야죠. 똑같은 거 2개. 자, 근데 16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2, 3, 4, 5인데, 똑같은 게 들어갔을 때 2, 2, 5와 5, 5, 5, 2랑 3, 3, 2, 5, 4, 4, 2, 5겠죠? 그래서 요거 배열한 경우는 세주면 되는데, 4가지, 4가지. 그리고 4팩 나누기 2팩, 12, 12 해서 24. 이렇게 되겠네요. 여긴 그래서 몇 가지니? 32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32가지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확실히 어렵긴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경우를 자기가 기준점을 잡고 나눠서 세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 피지컬도 좀 필요한 것 같아. 피지컬이라는 게 관찰하는 피지컬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규칙을 어떻게 잡고 내가 세 나갈지. 그거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확통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공통에서 시간 확보가 안 된 확통분들은 아마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그래도 이번에 공통이 쉬웠기 때문에 다행이지 예를 들어 공통이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오게 되면 이 문제를 더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